할머니는 한국 사람 맞아? 손녀의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30해를 외국에서 살았어도 제 피는 여전히 한국인인데 이 말이 이토록 아플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귀국을 선택한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아들 집에서 느껴지는 낯선 거리감,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손녀와의 벽. 이곳은 분명 제 고향이지만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손녀의 그 질문이 우리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놓아줄 거라는 것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30해 만에 밟는 고국의 땅이었어요. 78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결정이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미국에서의 외로운 노년을 보내기보다는 가족 곁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도착장 너머로 아들 민호가 손을 흔들었어요. 키가 훌쩍 자라 이제는 중년의 남성이 된 아들의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떠날 때 그는 겨우 25, 이제는 55이 된 아들이었죠. 민호야, 오랜만이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 뒤로 며느리 윤정과 대학생이 된 손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윤정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에서 어떤 거리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손녀 수진은 어색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수진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한국어는 이미 서툴고 억양도 이상했으니까요. 하지만 민호가 곧 수진에게 공손하게 말하라고 타일렀어요. 수진아, 할머니께 공손하게 인사드려. 차로 향하는 길. 공항 주변의 풍경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30년 전의 기억 속 한국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고속도로는 더 넓어졌고 도시는 빽빽한 아파트 숲으로 변해 있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묘한 이질감이 밀려왔습니다. 서울이 많이 변했네요. 어머니가 계실 때보다 몇 배는 더 발전했죠. 이제 어디 가나 영어도 통하고 외국인도 많아요. 민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쓰렸어요. 발전이라는 말 속에 당신이 없는 동안에도 우리는 잘 살았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터였죠. 현관문이 열리자 깔끔하게 정돈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방은 이쪽이에요. 윤정이 안내한 방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게스트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 짐을 풀면서 문득 미국에 두고 온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30년간 정들었던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제 방식대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남의 방식대로 정해져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 테이블에 둘러앉았지만 대화는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미국 생활에 관해 질문했지만 제 대답은 짧게 끊겼어요. 제 한국어 억양이 어색했고 종종 영어 단어가 섞여 나왔거든요. 엄마, 한국말 억양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민호의 말에 손녀 수진이 킥킥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밥을 더 떠먹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제가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밤이 깊어
제게 배정된 방에 누웠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고향에 돌아왔지만 이곳이 제 집인지, 저는 여전히 이방인인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돌아왔지만 과연 내가 어디에 속할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 새벽부터 눈이 떠졌어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 자신의 자리로 향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윤정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공손하게 인사는 하지만 어딘가 경직된 미소가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시차가 아직 적응이 안 됐나 봐. 죄송해요. 너무 일찍 나와서. 아니다. 저도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 윤정은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고 저는 도울까 했지만 주방의 모든 것이 낯설어 망설여졌어요. 결국 그냥 앉아서 지켜보기만 했죠. 얼마 후 민호와 수진도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회사에 좀 일찍 가봐야 해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민호는 서둘러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는 아들은 항상 바빴습니다. 수지는 대학 강의가 있다며 서둘러 나갔고 윤정도 오후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결국 집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다 같이 식사해요. 어머니, 윤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고향에 돌아왔지만 가족과 함께할 시간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혼자였는데 가족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혼자인 기분이 들었어요. 오전에 창가에 앉아 책을 읽다가 문득 내 방식대로 한국 요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만들었어요. 미국에서도 종종 해먹던 음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식재료는 조금 달랐고 주방 도구도 익숙하지 않아 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내놓았어요. 기대에 찬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직접 하셨어요? 괜히 고생하셨네요. 윤정의 말이 공손했지만 첫 숟갈을 떠먹은 후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민호와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맛이 좀 다르네요. 미국식인가요? 민호의 질문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30해를 외국에서 살면서 제 김치찌개 맛도 변해버린 거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맛이 이상하니? 오랫동안 한국 음식을 안 해봐서. 식사 후 민호는 TV를 보고 윤정은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수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최신 트렌드, 친척들 이야기, 정치 뉴스,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엄마, 피곤하시면 먼저 주무세요. 미국이랑 시차가 많이 다르잖아요. 민호의 배려 어린 말이었지만 왠지 불편하면 방에 가 있으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어요. 그럴게. 내일 봬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조용한 교회에 살았는데 이곳은 불빛이 끊임없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는 이 집의 손님 같다. 이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 아들의 집이지만 이곳에서
저는 방문객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 방식, 제 기억, 제 정체성은 이 공간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이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외국에서 오래 사셔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우시죠?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제게는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래라는 말로 저를 구분 짓는 것 같았어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옛 고향 마을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동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풍경이 많이 변해 있어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논밭이었던 곳이 대형마트와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마을을 걸었습니다. 어릴 때 뛰놀던 골목길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옛 기억 속의 마을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문득 오래된 슈퍼마켓이 눈에 띄었습니다. 간판은 바뀌었지만 위치가 예전 그대로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 여성이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어렸을 때 옆집에 살던 영희의 딸인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이영희 씨의 따님이신가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르신은 저는 김순자예요. 옛날에 영희네 옆집에 살았죠. 잠시 생각하더니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아, 미국으로 가신 순자 이모님? 어머니가 가끔 말씀하셨어요. 반가운 마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저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이 컸어요. 영희는 어떻게 지내?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일 친했던 친구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랬구나. 몰랐어. 정말 미안해. 슈퍼에서 나와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영희와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레었는데 이미 늦어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잠시 후 슈퍼마켓 주변으로 몇몇 노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 중 몇 명은 제 또래로 보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예전에 이 동네에 살았어요. 노인들은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말했어요. 아, 미국 갔던 순자. 맞네. 이제 와. 그 말투에서 까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노인이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국에서 잘 살다가 왜 이제 와서?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화를 이어보려 했지만 노인들은 저와의 대화에 큰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얼마 후 자리를 떠났어요. 마을을 돌아다니며 과거의 흔적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완전히 새 건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학교 담장 밖에서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마지막으로 옛 집이 있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엔 이제 커다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어요. 제 기억 속 작은 한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고향이라 생각했던 이곳에서 오히려 더 이방인 취급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가슴 아팠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창밖으로 마을의 저녁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이곳은 더 이상 내 마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일상에 바빴고 저는 그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못했어요. 특히 손녀 수진과는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수진은 항상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점심, 둘이서만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호와 윤정은 모두 밖에 나가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을 깨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학교는 어때? 수진은 잠시 고개를 들더니 짧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번 더 시도했어요. 미국 이야기 들어볼래? 할머니가 살던 곳은? 할머니, 저 영어 잘 못해요. 수진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해서 한국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한숨을 쉬며 한국어로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말로 해도 돼. 할머니가 억양이 좀 이상해도 한국 사람이야. 수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직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 사람 맞아요? 그 질문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 국적, 제 정체성을 의심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프게 뛰었어요. 당연히 한국 사람이지. 그냥 오래 외국에 살아서 말투가 좀 이상해진 것뿐이야.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했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제 반응을 보더니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돌아오셨어요? 아빠가 말하길 할머니는 한국에 별로 관심 없으셨다고.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호가 수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 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런 게 아니야. 할머니는 항상 고향이 그리웠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믿지 않는 듯 했어요. 그러면 왜 30해나 살다 이제야 오신 거예요? 아빠가 대학 때부터 혼자 산 거 알아요. 아빠는 항상 외로웠대요. 그 말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감정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수진아, 그건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할머니가 미국에 가야만 했던 이유가. 하지만 수지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됐어요. 그냥 한국 사람도 아니면서 한국 사람인 척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녀에게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진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정말 한국 사람이 아닌 건가?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인가? 이튿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수지는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민호와 윤정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민호에게 따로 이야기를 해보려 했어요. 하지만 그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윤정에게 털어놓았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윤정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예의 없이 굴었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형식적인 사과 같았습니다. 제 마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윤정 씨, 나는 정말 한국 사람이에요. 그냥 오래 떠나 있었을 뿐.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서 공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수진이가 철이 없어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말은 마치 제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다시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에 자주 가던 공원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은 훨씬 커져 있었지만 그 형태는 여전히 기억 속의 모습과 비슷했어요. 순자야,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른 후반의 노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시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지나? 박미지.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지는 제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가장 가깝게 지내던 친구 중 하나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너구나. 언제 돌아왔어? 미진이 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얼마 전에 돌아왔어. 이제 한국에서 살려고. 우리는 한동안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미지는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았고 새 아이를 키워 모두 출가시켰다고 했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자주 손주들이 놀러 온다고 했습니다. 너는 어때? 미국 생활은 좋았어? 미진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에서의 삶이 좋았는지, 그건 복잡한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 언어도 문화도 달랐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지. 일도 했고, 친구도 생겼어. 그래도 항상 고향이 그리웠어. 미지는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너를 많이 부러워했었어. 그 말에 놀랐어요. 나를? 왜? 넌 용기 있게 떠났잖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거지. 나는 평생 이 작은 마을에서만 살았으니까 가끔은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싶었어. 미진의 고백에 가슴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고향을 그리워했고 미진은 제 경험을 부러워했다니. 인생은 참 아이러니했어요. 나도 너를 부러워했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왜? 너는 뿌리가 있잖아. 한 곳에 깊이 뿌리 내리고 가족들과 함께. 나는 미국에서도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도 낯설게 느껴져. 미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스함이 위로가 되었어요. 순자야, 우린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이야. 넌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고 나는 이곳에 머물렀지. 하지만 둘 다 후회는 없어.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춘 시절의 추억, 각자의 인생 여정, 그리고 노년의 고민까지. 시간이 금방 흘러갔어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아들네와 잘 지내? 미진의 질문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쉽지 않아. 가족들과도 거리감이 느껴지고 특히 손녀와는 갈등이 있어.
미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너무 조급해하지 마. 미진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미진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 동창회가 있어. 같이 가자. 너를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처음으로 한국에 돌아온 이후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옛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내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서 수진이 책을 펼쳐놓고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 않아 의아했어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무슨 공부하니?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영어 발표 준비요. 다음 주에 국제 교류 수업이 있어서. 영어라는 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도와줄까? 수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질문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손녀와 연결될 기회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 어떤 발표인데? 수진이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다문화 경험과 정체성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발표는 영어로 해야 했고 자신의 문화적 배경이나 경험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다들 외국에 가본 경험이나 외국인 친구 이야기를 할 건데 나는 특별한 경험이 없어서. 수진의 말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할머니 이야기는 어때? 한국인이지만 이국에서 살았던 경험,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이야기,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잘 맞지 않을까?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할머니 이야기를 해도 돼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도와줄게. 그렇게 우리는 함께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수지는 그것을 정리해 발표문을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미국에서 처음 가셨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수진의 질문에 생각을 되짚어 보았어요. 언어였어. 영어를 조금 알았지만 실제로 쓰는 건 달랐거든. 그리고 음식, 문화, 모든 게 낯설었지. 특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혼자 있는 게 가장 힘들었어. 수지는 진지하게 듣고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어요. 그럼 한국에 돌아오셨을 때는요? 그 질문에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하지만 이건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어려워. 30해 동안 많이 변했거든. 사람들은 나를 외국인처럼 대하고 때로는 한국 사람 맞아? 라는 말도 들어.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 그녀의 말을 인용한 것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 그때 제가 한 말. 죄송해요. 수진의 사과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이해해.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색했을 테니까. 그렇게 우리는 계속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수지는 제 이야기에 점점 더 흥미를 보였고 질문도 많아졌어요. 밤이 깊어가도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발표 당일 학교에 가보고 싶다고 했지만 수지는 조금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결과가 궁금해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오후가 되어 수진이 활짝 웃으며 들어왔어요. 할머니, 발표 완전 대박이었어요. 선생님이 제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어요. 다들 할머니 경험이 신기하대요. 수진의 기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제 경험이 가치 있게 느껴졌어요. 미국에서의 삶이,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결정이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내가 잘 해냈네. 수지는 흥분해서 발표 과정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친구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선생님이 어떤 칭찬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수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한국인이면서도 다른 세상을 경험하신 분. 멋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디어 누군가가, 그것도 제 손녀가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퍼져나갔어요. 수진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가족 내 분위기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수진이 저녁 식사 시간에 학교에서 있었던 발표 이야기를 신나게 했어요. 민호와 윤정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로 발표를 했다고? 어떤 내용이었는데? 민호가 물었고 수진은 자세히 설명했어요.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 두 세계 사이에서의 삶, 그리고 결국 뿌리를 찾아 돌아오는 여정.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호의 표정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 후 민호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민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엄마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미국에 계셨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제 입장을 생각해 보려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민호야, 엄마도 너에게 많이 미안해.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수진이 발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엄마가 경험한 것들, 느낀 것들, 저는 그동안 엄마의 미국 생활을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엄마의 일부잖아요. 엄마가 외국에서 살아온 세월도 우리 가족의 역사인데. 민호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30해 동안 갈라져 있던 모자 사이의 간극이 조금씩 메워지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민호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가족들이 함께 앉아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미국에 가야 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이 너무 많았어. 당시 민호는 대학생이었고 내가 미국 가서 돈을 벌어 보내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몰랐어요. 제가 대학 다닐 수 있게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하신 줄은. 윤정도 새롭게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오해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진이 말했던 동창회에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옛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물론 일부는 여전히 서먹서먹했지만 대부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순자야, 미국에서 정말 대단했구나. 혼자서 그렇게 살아내다니. 친구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도 제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진이 말했습니다. 사람들 반응 봤지? 다들 너를 존경해. 너의 용기를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결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윤정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준비했어요? 거실에는 작은 케이크와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민호와 수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의 귀국을 제대로 축하하려고요. 한 달이 지났지만 이제야 진짜 환영 파티를 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짜 가족처럼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지는 제 미국 이야기에 호기심을 보였고 윤정은 한국 요리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민호는 주말에 고향 마을을 같이 둘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아직 완전히 적응하진 못했지만 이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고 마을 사람들과도 조금씩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민호가 주말을 내어 저를 고향산으로 데려가기로 했어요. 어린 시절 자주 올랐던 그 산이 그리웠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수진이랑 윤정이도 같이 가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기뻤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산에 오른다니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산길을 오르며 옛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올랐던 길, 청춘 시절 친구들과 웃으며 걸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이 산 자주 오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내 나이 때는 거의 매주 왔었어. 친구들이랑 소풍도 오고 혼자 생각도 정리하러 오고. 수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중턱에 이르자 평평한 바위가 나왔습니다. 저는 반가움에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이 바위다. 여기서 항상 도시락 먹었었는데. 가족들은 제 추억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바위에 앉아 준비해온 김밥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멀리 펼쳐진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와, 여기서 보는 경치 진짜 예뻐요. 수진이 감탄했고 윤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이런 좋은 장소를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윤정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민호가 작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엄마가 한국으로 돌아온 지 100일이 됐거든요. 그 말에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아들이 그런 날을 기억하고 있다니. 정말 벌써 100일이나 됐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했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식사 후
민호와 윤정이 정상까지 더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수진도 따라가려 했지만 제가 잠시 혼자 있고 싶다고 하자 이해해 주었어요. 할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가족들이 떠나고 저는 홀로 바위에 앉아 멀리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0해 전 이곳을 떠나기 전에도 이렇게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지금은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돌아온 게 늦었지만 이제는 내 자리로 돌아왔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귀향을 이룬 것 같았어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향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멀리서 수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가족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손녀 수진, 아들 민우, 며느리 윤정. 이제는 정말 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정상에서 사진 찍었어요. 나중에 액자에 넣어서 할머니 방에 걸어드릴게요. 수진의 밝은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일어나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민호가 물었어요. 엄마, 한국으로 돌아오길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방인 같은 느낌, 가족과의 어색함, 마을 사람들의 시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응, 잘 돌아왔어.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민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외국에서 살아온 세월도 우리 역사예요. 그동안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30해 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 세계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의 경험도 한국에서의 뿌리도 모두 저의 일부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학교에서 문화축제가 있는데 와주실래요? 할머니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초대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경험, 제 이야기가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감동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꼭 갈게. 그날 밤 창가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뿌리 없는 나무가 아니었어요. 고향의 땅에 다시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가지를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늦게 돌아왔지만 결국 제 자리를 찾은 거죠. 침대에 누워 잠이 들기 전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미소 지었어요. 미진과 차 마시기로 한 약속, 수진과 함께 볼 영화, 윤정에게 가르쳐줄 미국식 요리. 이제 저희 삶은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찼습니다. 귀향의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뿌리,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